그의 미소는 따뜻하다. 그의 눈빛은 달콤하다. 그의 안경엔 도수가 없다. 그는 사람의 벽을 두르고 다닌다. 그를 보호하는 사람의 벽이건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의 벽이건.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33살의 아시아를 품에 안은 슈퍼스타. 그는 희대의 바람둥이 조원이다. 사랑을 잃은 인수다. 윤사마다. 안주하지 않는 배우. 스스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배우. 그는 배용준이다. 2005년 오늘 배용준은 아시아의 공인 만인의 연인이다. 그가 가는 곳엔 늘 한 발 앞선 기다림들이 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제 저녁부터 나와 계셨다니까. 배용준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행렬을 몰고 다닌다. 일거수일투족. 이른 새벽 승마장에서의 일상조차도 낱낱이 빠짐없이 특종이 되는 건 바로 그가 배용준이기 때문이다. 韓国のスターの方のその品格とか、あとは知的な部分、そしてマナーがいいところ、そういうところを今日本の女性たちはすごく素敵だと思っているんですね。 해외 스타의 판도까지도 그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현실. 이 이례적인 지각 변동에 핵이 된 배용준은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가 진 빚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일본에 국한시켜서 말한다면 배용준 씨의 경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대중문화의 위력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그런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배용준 씨에게 한국 대중문화가 진 빚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열풍의 중심, 국보급 배우. 배용준의 이름 앞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그 많은 수식어들을 빼고 나면 그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지켜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용준이가. 그래서 막 이렇게 햄 같은 거 자기가 직접 굽고, 그러니까 누가 손대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요리를 할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식탁에 앉아서 주고 어머니가 해주는 거 먹는 것을 기다려요. 기다리면 용준이가 막 와인도 챙기고 뭐 햄 굽고 뭐 하여튼. 부르지 마 제발. 그랬는데 회식 자리나 아니면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송년회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기분이 좋으면 한곡 부르는데 저희 형 노래 부를게요. 막 그러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마 제발. 그랬는데 살짝 허리에 분살도 좀 있었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한 몇 년 전에 몸을 봤을 때 굉장히 체격이 좋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뭐 살짝 허리에 분살도 좀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본인이 아주 노력을 해서 원하는 몸을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을 볼 때 참 역시 집념이 대단하구나. 단정함과 부드러움. 그것은 정말 배용준의 본질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과의 외롭고도 모진 싸움에 도전했다. 푸시업만 하고 나간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게 나른한 자유보다 편하다는 이 남자. 너무 사실 징그럽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근육의 디테일을 더 안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조명으로 커버를 많이 했어요. 그 디테일을 살려주면 그건 보디빌더지 배우의 그 몸이 아니잖아요. 너무 사실 징그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땅딱해. 이거
돌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3개월 동안 한 음식만 먹었어요. 절제된 음식, 한 음식, 닭가슴살만 갖고 야채랑 계속 3개월 동안 한 음식만 먹었어요. 그 왜 옛날에 그 곰하고 호랑이 얘기 하잖아요. 동굴에서 사람이 되려고 마늘과 쑥만 먹듯이 그런 인내를 견딘 거죠. 배용준의 트레이너는 그를 위해 3개월 몸 만들기 프로젝트에 붙박이 메뉴 2가지를 고안했다. 파프리카의 담백한 쇠고기 안심이 어우러진 오색 잡채와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을 토마토 당근과 함께 갈아 만든 머슬 쉐이크. 이 2가지 요리는 배용준표 다이어트 식단으로 장안의 화제가 됐었다. 목표 앞에서는 자신에게 혹독한 배용준. 그런 그가 평상시 즐겨 먹는 디저트는 떡, 약과 오미자차 같은 순 한식이다. 그가 좋아하는 것, 그 소문의 속도와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배용준 씨가 앉았던 자리를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용준 씨 이제 사진 앞에서 이제 음식이랑 같이 사진 찍으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심지어 이제 서빙하시는 직원분들이랑도 사진 많이 찍으세요. 그가 가는 곳엔 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다. 우레 같은 갈채, 태양 같은 환호, 뜨거운 팬들의 아우성 소리. 그것은 배용준을 스스로 빛나는 항성으로 만들어주는 아우라가 된다. 늘 자신의 사진을 준비해 다니는 스타. 그 위에 또박또박 새기는 배용준만의 사인법은 팬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다. 가장 본인하고 잘 맞는 그런 사진을 셀렉트하는 것 같았어요. 팬 사진이라고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 이미지에. 그게 이제 본인,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고르는 건 아니죠. 본인이 이제 직접 골랐을 텐데 아마도 굉장히 본인의 어떤 진짜 자기의 어떤 리얼리티하고 잘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작가의 손에서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스타들. 배용준도 그렇게 수많은 얼굴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중심엔 배용준의 또 다른 이름, 만인의 첫사랑 준상이 있다. 굉장히 싼 거였어요. 머플러가 얼마예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머플러 같은 경우는 2,0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속터미널 가서 구입해서 제작을 해서 만든 거였어요. 굉장히 싼 거였어요. 겨울 연가의 준상에서 윤사마까지 배용준의 이미지를 만들어 온 손. 그녀에 의해 안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200~300개씩 봐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그중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안경들이 그 안에서 이제 뽑힌 안경들인데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저희 요번에 최근에 있었던 그 외출 때 썼던 안경이고요. 이 안경은 그 겨울 연가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는 거죠. 겨울 연가 때 썼던 안경. 언제나 안경 너머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건네던 배용준. 그런 그가 안경을 벗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가 조선시대 기와집 담장 속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었다. 파란머리에 도포 차림,
누가 봐도 어색한 배용준과 역사극의 만남. 옳은 선택일까? 그 자신도 진땀을 흘렸다.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선시대의 오렌지족에 또 이렇게 플레이보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플레이보이 얘기인데 이게 좀 근사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나 모두의 우려를 비웃듯 배용준은 자기 속에 숨어있던 새로운 색깔들을 정확히 찾아냈다. 굉장히 그대로 생각하는 것도 내가 찍든 안 찍든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가끔 카메라 가져야 이걸 보시면 이제 이런 소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보리 색깔이 평상시에 그 조언의 멋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쪽에 보여지는 그 북청색의 아주 다크한 검정색에 가까운 이런 청색 느낌들이 이제 배용준 씨의 내면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색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용준을 규정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색. 경박하지 않은 무게와 기품 있는 푸른 빛을 머금은 북청색은 때론 차갑고 냉철한 배용준 그의 모습과 닮아 있다. 존재 자체로 화려한 빛을 뿜어내는 미색 도포자락을 걸치고 배용준은 조선의 여심을 평정한 희대의 바람둥이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두 가지 색깔만으로 조언이 될 수는 없었다. 상대방의 대사까지도 완벽하게 외울 만큼 손에 달고 살았던 그의 시나리오 책. 머플러를 두르건 도포를 입건 배우 배용준,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거의 8시간의 그 발음표만 가지고 발음표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수년 전에 연습했던 거지만 그걸 달라고 하더니 다른 연습을 안 하고 그날 거의 8시간의 그 발음표만 가지고 새벽까지 그 발음을 완전히 완성시킬 때까지 연습을 마치더라고요. 내가 그리도 실수. 내 사내로 태어나 당년 29에 처음으로 사랑한 이를 만났는데 그 이로부터 역병보다 더하단 말을 들으니 삶에 아무 의미가 없구려. 카메라를 든 조원,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배용준의 진짜 배기 모습이다. 그는 촬영장에서 틈만 나면 사진기를 드는 배우로 유명하다.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태프들이 노력하는 그 순간을 포착해내는 그 사진들이 굉장히 정말 좋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고. 스태프들은 그를 찍기 위해 땀 흘렸다. 배용준은 그들이 흘리는 그 땀방울을 찍느라 분주했다. 그에게 사진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이동 통로다. 배용준 씨가 인물 사진에 계속 관심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인물 사진에 필요한 좀 구경이 넓은 렌즈랄까, 또 그 인물에 맞는 또 그 초점거리의 렌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가지를 좀 추천했었어요. 깜짝 놀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작년인데 그때 배용준 씨가 저하고 얘기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바로 그 카메라들 다 샀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그는 장담하지 않는다. 쉽게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저 말대로 행동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남자다. 매니저분이 오실 땐 조금 늦었노라고 아주 바나나 한 당자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좀 나눠 드시라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섬세하고 좀 모든 부분을 생각하는 면이 좀 남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 젊은 분이.
2005년 배용준은 허진호라는 낯선 감독의 배에 몸을 실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 배우를 던져놓고 바라만 보는 감독의 스타일. 그 자체가 배용준에겐 너무도 생소한 도전이었다. 눈에 눈물은 보이는데 가슴이 메어지질 않네. 사실 감정이 내가 봤을 때 우리 입도 열릴 것 같아. 실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0테이크를 갔대요. 밤새도록 찍었대요. 그래서 하고 나서 실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면을 위해서 그렇게 막 신경 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하는 단 있잖아요. 흰머리가 났대요. 실제로 분장차에서 보는데 머리를 하는데 용준이 오빠 흰머리를 한두 개 봤거든요. 그날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쪽대본. 그는 이번 영화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노력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인생은 아름다워 슬픔 모두 버려. 그 다음에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있고 이제. 그런 느낌. 인생은 아름다워 슬픔은 모두 버려 모두 인생의 패배자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던 지난 겨울 너무도 힘겨운 내 삶은 마치 차가워지는 봄이 오면 늘 하나 찍지 뭐. 아니야 나 이거 재밌는데 다시 한번 하자. 프로가 돼가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공인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커가면서 아 저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책임감이 있구나. 사랑받는 나무가 되다 보면 나무도 커 있고 또 나뭇잎도 많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고 또 그림자도 많을 겁니다. 윤사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사랑을 받고 또 아시아에서 사랑을 받고 국제적인 배우가 스타가 되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수 없는 안경에 대리석을 깎아놓은 듯한 외모로 우리에게 와서 아시아의 별이 된 남자 배용준. 더는 오를 곳이 없을 듯한 그러나 아직 진화 중이라는 배우 배용준. 그가 말했다. 왜 연기를 하냐는 질문이 왜 사냐는 질문처럼 들린다고.